여름 방학이 끝난 중학교 한 여학생이 유독 눈에 띕니다. 개학 첫날부터 체육복 상의를 입고 등교했는데요. 전보다 살이 찐 것 같았지만 주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아무도 몰랐다입니다. 2013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에겐 그 어디에선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2013년 사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베란다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였고요.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숨진 아기가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그거를 이제 상자에 담아서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로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파트 화단에서 그 영화의 시신이 발견됐으니 이 범인은 그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경찰도 아기를 살해한 범인이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아파트 곳곳을 면밀히 수색을 했습니다. 이 숨진 아기가 발견된 화단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벽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아파트 벽에 혈흔이 묻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다가 아기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에 아파트에 들어온 수상한 인물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교복 위로 이 헐렁한 체육복 상의를 걸친 여학생이 이렇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걸 본 건데요. 곧이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보고 이 여학생을 유력한 영아 살해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주저앉고 배를 움켜쥐는 모습이 이제 곧 나오는데 팀장님, 그럼 혹시 저 여학생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 여학생이 그 살해당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는데요. 여학생은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 2시간 후에 집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혼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학생 말에 따르게 되면은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각에는 아버지가 술에 취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혼자서 그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딸아이가 아이를 낳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한테 가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가위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에 탯줄을 가위를 혼자서 잘랐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아이가 나와서 당황했다. 아빠, 나 가위 좀 갖다 줘. 화장실에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실에 있는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고 아버지가 그걸 갖다 주니까 그걸 받아서 혼자 탯줄을 잘랐다.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에 이제 이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이하고 본인만 있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이 아이보다는 밖에 있는 거실에 있는 아빠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혼날까 봐. 그래서 부담이 돼서 결국은 아이를 살해하게 됐고요. 그 아이를 살해한 다음에 아이를 담은 다음에 베란다에서 밖으로 15층에서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 별 문제 없이 다음 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이 학생은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를 임신시킨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 누구냐? 네,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아기의 아버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2012년 9월쯤 이 휴대전화 게임 채팅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이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이 임신을 하게 된 건데 하지만 여학생은 생리가 멈추고 몸무게도 늘었지만 임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살이 찐 줄로만 알고 이 체육복을 헐겁게 이렇게 입으면서 배를 가려왔었다고 합니다. 자, 생리가 멈추고 몸무게도 늘었지만 임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그 여학생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 살이 찌지 싶어서 헐거운 체육복으로 배를 가려왔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이걸 그저 살이 찐 줄로만 알았다. 자, 일단 뭐 학생의 진술을 믿어보죠. 자,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주변에선 알아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로 일단 가봅니다. 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 따르면 이 학생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합니다. 신체적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담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8월 달이 방학 기간이었고 담임 교사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아이가 방학 기간 동안 개학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구나, 살이 좀 쪘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또 부모로 가보겠습니다. 예. 부모는 많이 바빴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바빠서 좀 살찐 거는 눈치를 챘는데 이게 임신 때문이다, 이런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하고요.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너 좀 운동 좀 해라 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대로 그 아기의 친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아이를 출산할 당시는 이미 이 고등학교 친부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영아의 숨진 아기의 이제 상태가 좀 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뭐 유사한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왕왕. 근데 일반적인 유기치사와는 달랐습니다. 앞서 그 아버지한테 아빠 뭐 좀 갖다 줘 해놓고 나서 그걸로 탯줄만 자른 게 아니라 그걸로 아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유기치사와는 좀 다른데 말이죠. 좀 처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이를 버려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를 해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영아살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3년 이상이라서 그래도 이게 그냥 유기치사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데 문제가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호처분만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13살 그러면 13살인 이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그 청소년과 그 여학생과 관계를 가진 쪽도 문제가 이렇게 설령 13세에서 16세, 13세 미만은 말할 것도 없고 13세에서 16세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이 그렇듯이 그 가해자도 또 미성년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처벌을 안 해요. 물론 당시에는 이 그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가능한 연령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 역시도 그 형사처벌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보다 적극적인 어떤 성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사건들을 몇 번 정도 경험이 있거든요. 다뤘던 경험이. 예. 뭐 박 변호사님도 한 말씀. 결국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속이고 했다기보다는 성에 대한 무지라든지 또 주위의 무관심, 이게 이런 아주 참혹한 범죄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떠오릅니다.